수백억씩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던 사람이고, 그게 뭐 작년에 고점 찍었을 때는 2, 300억 샀던 게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갔었던. 그러니까 원래도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그 빌리어네어 투자자인데, 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만 수천억 어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실리콘밸리에서는 또 상징적인 인물인 게, 그 팀 드레이퍼의 할아버지가 세계 최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미국 사람이지만 그 가업을 이어받으며 그 벤처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팀 드레이퍼,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전부 다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밌는 집안이고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의 창시자라고 했는데, 예전에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의 벤처 투자자들은 투자만 하고 그냥 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게 본인의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H.O.T 메일 있잖아요. 핫메일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게 MS에 팔려서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그 전에 핫메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만 바이럴 마케팅을 최초로 그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던,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의 뭐 선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성공적인 이제 투자를 해오고, 본인 자체도 뭐 학부는 하버드 나오고 뭐 석사는 스탠포드에서 하고, 굉장히 집안도 좋고 뭐 인물도 좋고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투자했던 거 밑에 이제 로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의 3가지 회사 전부 다랑 뭐 한메일, 구글, 바이두, 뭐 굉장히 많은 좋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드레이퍼 대학이라는 창업 부트캠프를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직접 이제 해준 얘기인데, 본인도 하버드에 스탠포드를 나왔는데, 사실 뭐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좋은 창업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도 하버드에 스탠포드를 나왔는데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는 집에 돈이 좀 있어서 운이 좋게도 괜찮았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론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똑똑한 애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졸업을 하고 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더라. 미국도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꿈인 사람은 그게 오케이인데,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개미처럼 일만 해야 되는 그 현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 그 학생들은 그런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게 꼭 그런 학비가 많이 드는 대학을 안 가도 되게 내가 창업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창업할 때는 충분히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친구들을, 젊은 애들을 끌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드레이퍼 대학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가는 슈퍼히어로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행사를 공지를 하면서 스타트업 히어로가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올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드레이퍼 대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게 창업가는 슈퍼히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레이퍼 대학에 실제로 건물에 가보면 건물 정문에 이 두 사람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어요. 왼쪽에는 일론 머스크, 오른쪽에는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팀 드레이퍼가 생각할 때 본인이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직접 초기 창업할 때부터 투자를 해왔고, 스티브 잡스는 동년배로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팀 드레이퍼가 생각할 때 굉장히 훌륭한 창업가라고 해서 너네도 본받아라 라고 해서 정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들이고요. 왜 창업가가 슈퍼히어로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제가 안 썼는데 제가 홍보 문구에 썼었죠. 그 마블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뭐 아이언맨이나 뭐 토르나 이런 정말 슈퍼히어로들이 세상을 구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세상을 구하는 거는 훌륭한 창업가들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창업을 하는 창업가라면 너네도 슈퍼히어로처럼 그냥 돈만 쫓을 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업가는 슈퍼히어로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드레이퍼 대학의 수업 방식은 진짜 매일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재밌고 웃기는 걸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왜 군대에 가면 처음에 외울 게 무지 많죠. 뭐 1차 직속상관 반등성명 이런 거 하면서 뭐 3, 4일 다 외워야 되고 뭐 저는 이제 해군 나왔는데 해군 같은 경우도 외울 게 막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그걸 못 외우면 막 엄청난 페널티를 주고 했었는데 드레이퍼 대학도 굉장히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가 같았지만 되게 규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슈퍼히어로 워스라고 하는 게 슈퍼히어로 선서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이것들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듯이 매일 아침 이거를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다 같이 이걸 외웁니다. 아까 동영상 제일 초반부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뭐 나는 뭐 자유를 추구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이제 꼽아보면 나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뭐 fairness, openness, health and fun 다 추구할 건데 재미를 가장 추구할 것이다. 내가 창업을 하고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이거는 너네들이 잊지 말아야 하고 이제 매일 아침 거의 세뇌시키듯이 외우는 게 이 슈퍼히어로 선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 또 다 이 친구들도 경험이 있는데 아침마다 이 선서를 외웠는데 다 같이 외우다가 한 명 불러서 너 이거 외워봐 라고 했는데 못 외우잖아요. 그럼 이제 수영장에 그냥 밀어버리고요. 물에 빠뜨리고 뭐 벌점 주고 되게 웃픈 그런 액티비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슈퍼히어로 선서라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제가 이제 약간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한 학기가 보통 5주에서 7주짜리로 운영이 되고요. 1년에 4기수를 뽑아요. 그리고 학비가 있는데 한 학기당 1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게 드레이퍼 대학도 거의 적자 보면서 팀 드레이퍼가 사기 써가면서 이제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가 100% 보딩스쿨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건데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죠. 100% 다 기숙사를 제공을 해요. 근데 실리콘밸리가 지금 뉴욕보다도 월세가 비싼, 세계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서 2달 동안 그 호텔비만 해도 사실 저 돈에 먹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계 최고의 그런 창업가들한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돈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그리고 인원수는 세션당 3-40명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가 한 기수가 3-40명 정도 되는데 그 미국인 도메스틱, 그러니까 여기서 도메스틱은 미국인이죠. 미국인이 40%, 그 이외의 국가가 한 6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미국하고 중국 빼고는 거의 한 나라에 한 명, 많아야 2명 정도만 뽑아요. 매 기수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기수에는 한국인 혼자였고, 뭐 이 친구들은 2명 정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맥스 한국인 2명 정도 또는 거의 뭐 없거나 그런 형태고요. 아까 보딩스쿨 말씀드렸고 수업이 아까 5주 7주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텐시브해요. 이게 주 7일 수업을 다 하고요. 저희 경우에 그래서 주 7일 수업을 다 하고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거의 밤 10시 가까이에 끝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프리하게 풀어주면서 뭐 가끔 미팅 잡아주고 가끔 멘토링 해주고 이랬는데 여기는 거의 뭐 7, 8주 동안 주 7일 동안 다 하고 그러니까 오피셜한 결석은 딱 3일밖에는 안 돼요. 그 이상 되면은 저희 때는 퇴학시켜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무슨 꼭 가야 되는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VC 미팅이 잡혔거나 하면은 그 3일 중에 하나로 막 몰아가지고 겨우 한 3일 정도 빠지면서 미팅 다니고 그랬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하는 시간은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7주가 아니라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2-3달 이상의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그래서 그래도 창업가들한테 12,000불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3,000불에서 5,000불 정도의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학 수업처럼 시간표가 쫙 짜여있고 뭐 학점이 있고 그리고 이론적인 수업이 많고 그렇게 짜여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 예비나 초기 창업가들한테 그 약간 베이스로 기업가 정신과 그런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세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대부분 렉처로 이루어지는데 그 렉처의 구성은 성공한 창업가가 3분의 1, 그리고 성공한 투자가가 3분의 1, 그리고 약간 그런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계사, 변호사, 뭐 세무사, 뭐 이런 아니면 뭐 마케팅 전문가, 아니면 뭐 IT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근데 보시면 아까 제가 창업가 3분의 1, 투자가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실리콘밸리에서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본인이 창업을 해서 엑싯을 크게 해서 그 돈으로 VC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강사를 보면은 3분의 2 정도가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그 팀 드레이퍼가 투자를 한 회사거나 팀 드레이퍼와 같이 펀드를 만들었던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밑에 로고를 또 넣어놓은 것도 이런 회사들에서 스피커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드레이퍼 대학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리큘럼을 이제 수업 기준이고 이런 타임테이블로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드레이퍼 대학은 심지어 아침도 줍니다. 1층에 되게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뭐 와플이나 뭐 이런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이런 게 되게 맛있는 브런치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침 식사를 다 제공을 하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9시 40분 이때부터 첫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해서 그 한 6시 정도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8시까지 팀 액티비티라고 그랬는데 제 경험상 거의 9시, 10시 정도 돼야 끝나더라고요. 왜냐면 팀 활동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뉴지스탁이라는 스타트업을 하다가 중간에 간 거기 때문에 그 뭐랄까 시차 때문에 한 밤 10시쯤 되면 한국에서 이메일이 미치듯이 날라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날라오는 이메일 처리하고 자면 새벽 2, 3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제가 이거를 갔다 그러면 뭐 아무리 뭐 이 프로그램이 좋아도 창업을 한 사람이 어떻게 서울을 2-3달을 비우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행히 시차 때문에 그런 초기 창업이어서 제가 직접 영업을 뛸 일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좀 유명한 스피커들을 보면 1기 때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왔었고요. 저 때도 그 테슬라 공장 견학을 가서 일론 머스크는 그날 바빠서 못 만났는데 그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세션을 가졌었고 뭐 이분도 아실 거예요. 그 자퍼스의 창업가인 토니 쉐이, 그 라스베가스의 다운타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토니 쉐이고 트위치를 만들고 지금 그 500 스타트업의 파트너로 들어간 저스틴 칸, 뭐 이런 친구들, 여기는 이제 아쉽게도 지금은 망한 회사지만 스마트워치를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화를 시켰었던 페블의 에릭, 이 친구도 저희 수업에 왔었고 굉장히 많은 좋은 창업가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이제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여기 이제 페블 창업가인 에릭이랑 그 트위치의 저스틴 칸이랑 이분은 이제 구글 벤처스의 파트너셨고 여기 이제 메타라는 AR, VR이 아니라 AR 스타트업인데 거기에서도 직접 그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베타 테스터를 드레이퍼 대학에 직접 와서 우리 이번에 개발 중인 신제품인데 외부에 이게 그 노출이 되면은 안 되는데 베타 테스터는 필요하다. 드레이퍼 대학 학생들이 좀 베타 테스터가 돼주지 않을래? 해갖고 와서 비밀 서약서 다 쓰고 저희가 다 테스트 해줬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재밌는 액티비티나 스피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최신 기술이나 최신 뭐 서비스나 최신 전략을 다 경험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었고요. 이게 드레이퍼 대학의 건물이에요.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지만 이건 이제 뒤에서 찍은 건데 그
아까 100% 보딩 스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리콘밸리의 딱 중심부에 있는 그 산마테오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팔로알토의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샌프란까지도 한 30분, 팔로알토까지도 한 20분 정도 거리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원래 80년대 그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그 벤자민 프랭클린 호텔이라는 거를 팀 드레이퍼가 그냥 사비로 샀어요. 이게 한 9층 정도 되는 호텔인데 이거를 사비로 사서 이 저층부를 교실로 개조를 하고 이 고층부를 기숙사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호텔에서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수영장이 있는데 평소에 수영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서 어기면은 물에 밀어버린다고. 이게 그 수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감옥이라고 불렀는데, 제일이라고 불렀는데, 뭐 하다가 얘 마음에 안 들어, 얘 뭐 틀렸어, 이거를 제외하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가서 쿵덩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면은 뭐 9시에 수업하는데 누가 늦잠 자서 안 일어났어요. 그럼 야, 몇 명 올라가서 이렇게 끌고 와. 이렇게 끌고 와서 그냥 또 밀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수영장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보시면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 이게 어떻게 찍은 거냐면, 보시면 사람도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간판도 떨어져 있고, 이게 뭐냐면 그 루브 골드버그라는 그 게임인데, 약간 도미노처럼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은 뭐 공 떨어지면 뭐 넘어지고, 걔가 뭐 널빤지를 치면 문이 닫히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공이 맨 끝에까지 가서 어디 딱 들어가는 막 그런 이제 연쇄 반응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머리 쓰는 게임이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오늘의 팀 프로젝트는 그 루브 골드버그를 우리 건물을 이용해서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별 점수를 매겼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할 것 같은 거를 다 큰 애들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황당했었는데 나중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농구공을 던지면 쓰레기통이 문이 열리면서 탁구공을 치고 공이 이 호스를 타고 내려와서, 이 카메라가 이제 제 카메라였는데 그 공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출해서 이때 1등인가 2등인가 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정말 유치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진짜 재밌고, 이제 나중에 그게 다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에그룸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다 빈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공간이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보시면 이렇게 책상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빈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다 수업에 앉아서요. 심지어 여기 팀 드레이퍼 여기 끝에 서 있는데, 팀 드레이퍼가 와서 수업을 하던 뭘 하던, 뭐 아까 일론 머스크가 오던 그 누가 와도 이 자세로 절대 안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와도 이러고 다리 꼬고 앉아서 수업 들어요. 저는 처음에 진짜 적응 안 됐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뭐 해외 생활은 뭐 길어봐야 한 1년 반? 이 정도밖에 안 해봐서 진짜 완전 토종 한국 사람인데, 진짜 처음에 적응 안 됐어요. 회장님이 와서 강의하는데 막 이러고 앉아있고,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예, 실제로 이분도 한 실리콘밸리에서 한 1,000억 이상의 펀드를 굴리시는 VC 대표신데, 보시면 다 얘는 딴짓하고 있고 필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다리 꼬고 있고 옆으로 앉아있고, 사실 이게 이 빈백이 진짜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 수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애들 좀 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VC 대표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막 손 들고 질문도 하고, 네, 그런 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해리포터 룸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고풍스럽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식당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제 저희가 해리포터 룸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여기 깃발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왜 해리포터 영화에서 보면 뭐 그리핀도르 뭐 이러면서 팀을 하나씩 배정받잖아요. 저희도 입학을 하면 제일 첫날 하는 게 이 팀을 배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명 정도를 한 팀으로 묶어서 너는 졸업할 때까지 한 팀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팀 프로젝트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재밌었던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하면, 일화를 얘기하면, 제가 드레이퍼 대학의 평균 학생 나이가 저 때는 23.5세였어요. 근데 제가
83년생이니까 제가 갔을 때가 한국 나이로 31살, 미국 나이로 30살이었거든요. 제가 왕고였어요. 그래서 30대가, 그때 제 동기가 31명인데 30대가 저 포함해서 3명이었거든요. 동갑이 3명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할아버지 취급받으면서 제 룸메이트도 동갑인 미국 친구였는데 친구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저 방은 둘이 나이 합치면 60이래 막 이러면서 제가 어디 가도 그런 취급 당한 적 없었는데 네, 그런 취급 당하면서 있어. 그만큼 젊은 학교였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19살짜리 뭐 전직 미식축구 하던 친구부터 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통제가 안 됐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에 한두 명, 미국 애들이 한 40%, 그리고 약간 혼자 자라서 약간 자기 이고 강하고 이기적인 중국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통제가 안 됐는데 재미있었던 일화가 첫날 이렇게 팀을 하고 아까 되게 처음에는 유치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뭐 공 던지기라든지 또 재밌는 게 뭐 스캐빈저 헌트라는 뭐 그런 액티비티도 했었는데 뭐냐면 명단을 줘요. 리스트를 줘서 뭐 철물점에 가서 병뚜껑 10개, 뭐 도미노 피자 가서 빵 부스러기 그런 거를 돈을 내고 사지 말고 네가 그 집 가게 사장님하고 내고를 쳐가지고 그걸 더 얻어와라. 근데 그냥 얻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팀 7명이 똑같은 연두색 티셔츠를 입고 손을 다 묶었어요. 손을 심지어 케이블 타이로 다 묶어요. 절대 못 자르게. 7명이 쭉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여기로 치면은 설릉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가게 들어가서 다 공짜로 협상해서 얻어오라 그래요. 절대 돈 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 진짜 유치하다. 뭐냐 이 나이 먹고 그리고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냥 지도 보고 동선 짜가지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생각하기엔. 저희 꼴등했어요. 또. 왜 꼴등했냐면 7명이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 저 같으면 내가 나이 제일 많으니까 야 내가 동선 짤게 내 말대로 따라와 또는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죽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2시간이나 있는데 그 10군데 가게를 다 못 가가지고 저희가 꼴등했거든요. 나중에 진짜 너무 창피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무슨 갑자기 책을 한 권 주고 이걸 읽고 꽁트를 하라 그러지 않나. 경영서적을 읽고 이걸 연극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래요. 진짜 웃겼죠. 근데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다가 한 3일차쯤 됐을 때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왜 우리로 치면 MBTI 비슷한 건데 심리 테스트 하는 팀 디렉터가 투자한 회사에서 나오더니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경영진을 위한 심리 테스트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 되게 재밌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뭐 A타입은 창업가 타입인데 얘네들은 말 겁내 안 들어. 겁내 고집 세고 근데 열정은 있어서 끝까지 밀고 나가. 뭐 B타입은 약간 그 서포팅하는 타입인데 이런 친구들은 CO를 시키면 되게 좋아. 뭐 C타입은 뭐 어떤 스타일인데 얘네는 뭐 되게 은둔형 도토리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같이 막 수업을 하다가 그 다음날 짠 너네 결과가 나왔어 이러면서 갖고 왔는데 진짜 충격이었던 게 저 때 31명 중에 27명이 창업가 타입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 한 대 맞은 것처럼 딱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유치한 이상한 액티비티도 협동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얘네들은 죽어도 말을 안 듣는 애들이구나. 얘는 내 주장이 아니면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애들이구나. 기본 성향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경험으로 그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고 유치한 것 같지만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왜냐면 하면서 너무 다들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향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약간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MBTI 가서 너는 뭐야 그냥 필기로만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역할을 해? 왜 우리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하듯이 너는 PT해, 넌 자료조사해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진짜 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유치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저는 되게 깨달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7주 동안에 그 아까 전문가들에 대한 렉처와 아까 같은 유치한 팀 프로젝트는 아니면 실제로 여러 가지 발표라든지 그런 좋은 팀 프로젝트도 했겠지만 그런 걸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이 팀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텔에 개조한 기숙사인데 되게 좋아요. 방이 보시면 2층 침대로 돼 있고 여기 책상도 되게 원목으로 돼 있고 화장실도 너무 좋고 안에 뭐 가죽 소파도 있고 진짜 되게 환경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액티비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그 수영장에서 수구도 하고요. 이거 근데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팀드레이퍼랑 뭐 팀드레이퍼 친구 VC들이랑 와갖고 그런 투자자들이랑 수영복만 입고 진짜 물놀이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진짜 그 투자자들과 그 학생들이 진짜 물리적으로도 친해지게끔 많이 만들고 이렇게 뭐 자동차 경주도 하러 가고 여기는 이제 테슬라 동네 갔을 때인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때만 해도 테슬라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공장 가면은 견학 코스가 있는데 그 오픈된 견학 코스가 없고 테슬라에서 초대를 해야지만 다 예약을 받아서 그런 견학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드레이퍼 대학교 7번째 기수였거든요. 근데 1기수 때 테슬라 견학을 가서 일론 머스크 만나고 다 했었는데 그때 분명 테슬라에서 너네 이거 사진도 찍으면 안 되고 밖에 공개하면 안 돼 그랬는데 1기 때 애들이 몇 명이 이거를 너무 좋으니까 밖에다가 이거 몰래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드레이퍼 애들 이제 견학 안 시켜 이렇게 돼서 막혔다가 저 때 이제 다시 재개가 됐었거든요. 되게 운이 좋았죠. 그 이후에는 또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동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뭐 그래핏 건물을 우리 학교 건물에다 그래피티를 하면서 학교 건물을 꾸며보기도 하고 이거 아까 울고 몰르고 그거였고 그러니까 정말 유치한 것 같지만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창업가가 길러야만 하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체화시켜줘야 된다고 하나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심리 테스트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기 직전에 사실은 제가 팀드레이퍼를 따로 봤어요. 약간 뭐라 그랬냐면 팀 나는 한국에서 왔고 애들 죽어도 말 안 듣고 협동도 안 되고 저 친구가 분명히 내 의견을 훨씬 많고 근거가 있는데 쟤 내 말 안 듣는다. 근데 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냥 팀을 학기 초니까 팀을 바꿔달라. 예를 들어 동양인끼리 묶어주든지 아니면 나는 핀테크를 하니까 핀테크 파이낸스 관련한 쪽을 묶어주든지 아니면 나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주든지 나 19살짜리 미식축구 선수랑은 프로젝트 못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팀드레이퍼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여론이 많았죠. 팀드레이퍼가 딱 앞에 나오더니 너네 큰일 날 소리 한다. 너네가 실리콘밸리에 와서 드레이퍼 대학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네 다 창업하려는 놈들 아니냐.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창업하면 100% 글로벌 창업이다. 왜냐면 개발자는 중국이나 인도, 뭐 마케팅은 백인, 또 동양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팀을 꾸려서 창업한다고 미국에 왔으면 100% 글로벌 창업인데 너 가서 빵 부스러기 병뚜껑 얻어오는 것조차 못해갖고 네가 여기서 창업을 한다고? 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애들이 다 충격을 받은 게 이게 되게 가볍게 볼 게 아니구나.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창업을 해서 팀을 끌고 나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진짜 뭐 심리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면서 창업자가 그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아니면 위험을 당했을 때 왜냐면 아이템도 다르고 스테이지도 다를 테니까 이론적인 걸 배운다기보다는 정말 앞으로 정말 무수한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랬을 때 정신적으로 어떻게 버텨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거의 후반부마다 지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팀 프로젝트, 여러 가지 렉처들, 개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지만 졸업하기 하루 전날에는 저희가 피치데이라고 그 개인 프로젝트로 한 그 데모데이를 합니다. 이 데모데이를 저희 전원이 다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해도 되고 팀으로 해도 되는데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사업을 하다가 여기로 온 친구들이 많았고 저처럼 팀으로 하는 거는 사업 아이템은 아직 없지만 예비 창업가라서 여기 입학을 했다가 동기들 중에 이제 코파운더를 만나서
같이 팀을 짠 친구들은 팀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 심사위원은 팀 드레이퍼를 포함한 팀 드레이퍼와 친한 실리콘밸리의 진짜 VC들은 40명 정도가 와요. VC 대표급만 한 20명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저희가 하루 종일 피칭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심사도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되게 곧바로 엔젤 투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 좋게도 31명 중에 3등으로 그 PH를 끝내서 이제 3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운도 좋았던 게 미리 사업을 하고 돈이 벌리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 창업한 애들보다는 당연히 말이 되는 얘기를 했을 테니까 되게 좀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데도 되게 고득점으로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대학원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보면 웃기죠. 졸업식 날 자기가 입학할 때 히어로명을 다 줬거든요. 뭐 슈퍼맨, 배트맨 이런 식으로 해서 히어로명을 제출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뭐 이런 거 바보같이 왜 하나 싶었는데 졸업할 때 이 망토에다가 이 망토랑 무슨 이렇게 크리스탈로 만든 뭐 표창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 히어로명이 이렇게 새겨져서 졸업 선물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동기들 모여 있고 그리고 보시면 밑에 이거 덤블링 보이세요? 그래서 졸업식을 하고 나서 한 명씩 나는 이제 뭐 슈퍼히어로가 됐다 이러면서 온 학교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덤블링하고 막 뛰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이 친구가 미식축구 출신 선수고 이 친구는 과테말라, 중국, 독일, 저 이렇게 팀원이고 이렇게 뛰다가 수영장에도 뛰어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군대 훈련소 그 나올 때 정말 그 희열을 느끼듯이 막 진짜로 기쁜 마음으로 뛰어다니다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캐주얼하고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되게 감동이었던 게 팀 드레이퍼가 이 드레이퍼 대학은 과정이 지금은 되게 많아요. 그 히어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게 히어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 레귤러 코스가 있고요. 예비 창업가, 초기 창업가를 위한 그리고 VC들을 위한 VCX라는 게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기업에서 위치에 있으시지만 이런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 대표급들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코스도 요즘에 생겼고요. 최근에는 팀 드레이퍼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랑 블록체인 쪽에 되게 큰 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그램도 따로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메인은 이 레귤러 히어로 트레이닝이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드레이퍼가 저희 때는 해외 출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드레이퍼 슈퍼히어로 선서를 외울 때 팀 드레이퍼가 항상 앞에서 다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30명 동기들은 그런 진짜 법인해서 약간 정말 날아가기 직전의 단계에 가야 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에 이제 많이 연계를 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창업을 하면서 2,700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창업을 안 하고 그냥 취업한 친구들도 포춘 500기업 중에 57개 기업에 참여를 했고 포브스 언더 30, 그러니까 포브스에서 선정한 30세 미만 창업가 30명을 매년 뽑는데 그 안에 벌써 7명이 선정이 됐어요. 저희 동문들 중에. 그리고 기술 특허는 17개, 그리고 졸업하고 미국 탑10 대학원에 입학을 한 경우도 벌써 23명이나 되고, 그리고 150명 이상의 동문들은 여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되게 자랑이에요. 왜냐면 저희 처음에 말씀드린 드레이퍼 스타트업 선서 있잖아요. 슈퍼히어로 선서. 거기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가 I will fail and fail again until I succeed 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패를 하는 게 한국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드레이퍼에서는 그러지 마라. 실패하는 거 완전 자랑스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통계를 보면 창업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창업일 때 가장 성공한 확률이 높대요. 왜냐면 첫 번째 창업했을 때 망하고 두 번째 창업했을 때 망하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에 세 번째 창업을 했을 때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크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좋게 실패를 하는 거는 굉장히 필수 조건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할 거기 때문에 150명 이상은 여전히 실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창업한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가상화폐 쪽 혹시 투자하시면 뭐 큐텀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 다다음 기순가에 큐텀을 만든 캐트레이디 드레이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ICO 마감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ICO를 했던 데이터 월렛을 만든 세라핀이라고 하는 독일 친구, 제 동기인데 아까 그 자포스 토니 쉐이 갔던 때 비행기 탄 친구입니다. 이 친구 1등 해가지고 이 친구도 얼마 전에 ICO를 성공적으로 했고, 저희 1기 졸업생인데 이 친구도 그 포브스 언더 30에 가장 최초로 뽑혔었고, 그 여성을 위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누적 투자액이 180억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동무는 현재 6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어디에서 이제 돈 줘가지고 연수를 보낸 거 말고 아까 소개한 히어로 레귤러 트레이닝을 이제 졸업한 친구는 6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4명이 이제 저희 4명이고 좀 사진이 다르긴 한데 아닙니다. 정말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둘은 자매예요. 언니가 먼저 2014년에 갔다 와서 너무 좋으니까 자기 동생을 또 추천해가지고 동생을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학생으로 학업을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현재 창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 지연이라는 친구는 그 되게 특이하게 라크로스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하면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뭐 엑셀러레이터에서 인턴을 하다가 지금은 그 세계 1위의 맥주 회사에 지금 취업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처음에 ZX 벤처스라고 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버드와이저부터 전 세계 맥주의 30%를 갖고 있는 세계 1위 맥주 회사의 창업 관련한 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취업이 확정이 돼서 있고, 나머지는 창업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을 나오면 벌써 대박 성공한 이런 창업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예비나 초기 창업가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도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되게 뭐랄까 특이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도 있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드레이퍼 대학의 실제 실리콘밸리 운영진들이 서울에 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거기도 한데, 5월 2일부터 4일 수목금이거든요. 한양대학교에서 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 4명의 친구들이 오고요. 이 친구가 이제 프로그램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맡으면서 총괄을 하는 친구고, 나머지도 실제로 드레이퍼 대학에서 강의하고 관리를 하는 친구들이고요. 보시면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제 3일간 풀타임으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고, 이거는 드레이퍼나 아니면 제가 하는 회사랑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스폰을 해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대신에 3일 동안 하지만 숙박이나 뭐 식대나 그런 건 특별히 있지 않아요. 뭐 한양대에서 피자 같은 거는 쏘신다고 했는데 딱 정해진 식대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언어는 영어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현지에서 와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통역은 아쉽게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강의하고 통역하고 듣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막 팀 프로젝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재밌고 인터랙티브하게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통역이 있어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은 당연히 예비 초기 창업가거나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그 누구라도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무료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제 3일 동안 웬만하면 다 열심히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나 아니면
갓한 초기 창업가 또는 어느 조직에 있으신데 이런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그냥 뭐 팀원을 보내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은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건데 사실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좀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3일 동안이기 때문에 놀다가만 끝날 수 없어서 좀 이론적인 면이 좀 강하기는 한데 이것도 정말 재미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걸 끝나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드레이퍼 대학의 프로그램을 한번 그냥 겉핥기식일 수 있겠지만 재밌게 참여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프로그램 종료할 때 좀 그 아까 운영진에서 봤을 때 괜찮은 팀들은 드레이퍼 대학에 입학할 때 당연히 입학도 시켜주고 장학금까지도 지원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명한테까지 주는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장학금까지도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어놓으면 뭐 사업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 드레이퍼 대학을 방문하실 수도 있고 연결이 돼서 뭐 드레이퍼 계열의 VC들이나 팀 드레이퍼까지도 만날 수 있고 그거는 사실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연을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은 applygivekorea.com에서 굉장히 쉽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하나 보는 거는 저희가 그 1분짜리 셀프 동영상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사실 되게 많으세요. 지원자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저희가 되게 가장 적은 공수로 평가를 하고 하려면 왜냐면 아까 영어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열정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영어로 본인의 자기소개 또는 아이템을 1분 동안 설명하는 영상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드레이퍼 대학 입학할 때도 이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Y 컴비네이터도 1분짜리 동영상으로 평가를 해요.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는 한 기수 뽑을 때 3,000에서 6,000팀이 지원을 한대요. 그러면 그 몇 명의 심사위원이 몇천 개를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1분짜리 동영상으로 1분 내에 자기 아이디어도 소개 못하는 애는 들어올 필요 없다. 그래서 무조건 1분짜리로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드레이퍼 대학에 대한 소개를 제가 먼저 드렸는데 딱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목표한 시간에 딱 맞췄는데 혹시 조금 제 목소리 톤이 이래서 좀 지루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가 저희가 이제 경험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3분 정도만 먼저 받아볼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말씀해주신 얘기 듣고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래서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달라서 저도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밌기 위해서 뭔가 액티비티를 위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할 때 뭔가 배우러 가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재밌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 동료나 이런 활동들이 진짜 하실 때 사람한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핀테크여서 주식을 분석하고 뭐 자문을 하는 거라서 도미노는 별로 그 자체는 의미가 없었는데 사실 그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원들이 19살짜리 미식축구 선수부터 그 친구도 되게 똑똑했어요. 진짜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저는 그때가 사실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 디벨롭 하는 것보다 도미노 쌓고 뭐 병뚜껑 얻으러 가는 게 돈만 빼는 게 힘들었거든요. 저한테는. 저도 그걸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면서 사업 이론적인 뭐 스킬이나 그런 거 없이 그 친구들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 못했던 경우에 닥쳤을 때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로 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볼 수 있구나. 근데 이렇게 유치한 거를 창피하게도 못하면 안 되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리드를 하면 되겠구나. 들으시면서 아마 그건 뭐야 이상해 이러실 수도 있는데 닥쳐보시면 되게 달라요. 실제로 그거 끝나고 나서 진짜 빨리 친해지고 진짜 많이 좀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런 스킬을 오히려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 그런 환경에서 리드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먼저 얘기해 주시면. 하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입학을 할 때 일본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원하셨을 때는 처음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미 제 사업이 있었어서 제 사업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소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때 경험을 막 이렇게 정리해둔 그 브런치도 있긴 한데 당연히 필수적으로 투자자한테 소개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 이름, 회사 이름 또는 서비스 이름, 그 다음에 무슨 서비스인지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해결하고 하자 하는 문제, 그리고 그래서 내가 드레이퍼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 딱 1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브런치 링크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거기 이제 예시로도 제가 되게 많이 올려놨는데 보시면 아마 한 번에 이해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안경 쓰시는 분이죠? 잘 들었는데요. 앞에 분이랑 약간 질문이 비슷한 건데 한국 대표 한 명으로 선정해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뽑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고 붙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여기 친구들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 1분 가지고 뭔가 나를 어필하려면, 그리고 이게 에세이나 뭐 그게 아니라 동영상인 이유는 이 사람의 태도나 열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팀 드레이퍼가 이 드레이퍼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열정이에요. 왜냐면 예비나 초기 창업가기 때문에 이미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초창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창업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점도 많고 실패할 확률도 높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는 거는 열정을 가져야만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극복을 하고 빨리 회복을 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싹수를 찾는 그런 역할을 동영상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눈을 부라리고 되게 열심히 녹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졸업할 때 팀 드레이퍼한테 내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걸 내보를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를 내보를 하면 어떤 걸 되게 다양한데요. 왜냐면은 그 졸업할 때 이제 스테이지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A라운드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서 A라운드로 20억을 투자해주세요라고 했고, 근데 대부분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미 아이디어 디벨롭이 끝나고 출시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내 회사에 투자해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뭐 몇백만 원에서 한 뭐 몇천만 원까지도 투자를 받는 친구가 있었고, 나는 아이디어 디벨롭을 더 해야 되니까 이 환경에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숙사 비싸잖아요. 기숙사에 더 있게 해주세요. 공짜로. 그런 친구들은 팀드레이퍼가 그래 그럼 너 여기서 뭐 조교로 뛰던지 아니면은 우리 그 드레이퍼 대학 1층에 왜 대학교 기념품샵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짜로 알바하든지 그 다음에 너 기숙사 줄게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누구는 저 여기 계속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얘 아이디어는 좀 괜찮아. 그럼 너 공짜로 있는 대신에 나중에 너 창업하면 지분 5% 내놔. 기숙사비로. 그러니까 진짜 근데 사실 얘가 창업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내고를 쳐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내고를 쳐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냥 이게 예. 그 아까 동영상 가지고
예.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비티들 중에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거의 8주 중에 1, 2주 차이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면 딱 짜여진 거는 없지만 초기일수록 약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 강함이나 아니면 팀워크를 가질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고요. 그리고 뒤로 7주차, 8주차로 갈수록 그리고 약간 뭐랄까 약간 이론적인 수업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밸류에이션 방법이나 아니면 투자자와 만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한 5주차 정도가 되면 서바이벌 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레귤러 프로그램만 있는 이제 건데 제가 좀 군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군대에 가면은 생존주라고 있잖아요. 훈련소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이제 밥은 평소에 뭐 3분의 1만 주면서 거의 밤에 잠 안 재우고 거의 미치게 만드는 생존을 위해서 그냥 엄청 괴롭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드레이퍼에도 보통 5주차가 생존주가 있는데 그때 실제로 정신교육을 위해서 그 팀 브레이커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한 몇만 평 정도 되는 목장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같이 가요. 그리고 실제로 해병대 캠프 같은 거를 시켜요. 그 교관들은 전직 네이비실, 뭐 레인저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샤워도 못 하고 요리도 직접 해 먹어야 되고 진짜 일주일 동안 그거를 시켜요. 그래서 저는 진짜 황당했죠. 왜 이런 걸 하지? 그리고 그건 들어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해요. 그러니까 졸업생들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그 비밀이 노출되면은 효과가 반감되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한국에서 좀 그래도 빡세다는 해군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군 훈련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쉽지는 않았어요.